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쟁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쟁 및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챗GPT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및 군사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에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19 대유행은 의료 및 국방 등 중요 산업에 대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구성 요소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자금, 세제 혜택, 수출 규제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 남도록 보장하고 외국 제조업체, 특히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 의원 연찬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처리를 깜짝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에 3천억 달러가 투자됐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답했다며, 이것을 잊지 말라며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임 이후 제조업 부흥을 비롯해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백악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유치에 대한 적극적 약속 이행을 자평하며 바이든 정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반도체 및 미국 내의 투자에 대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미국 내 정치적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금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에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사내 보육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건은 미국의 제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 채용을 늘리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는 미국 업계에서부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 지원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에 기업정 보유구와 초과이익 공유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 감독 요건 등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투자기업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인 하나로 51조 원과 연구개발 지원금 17조 원 등으로 총 527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요건들 중 대표적 친노동 요건인 보육 지원을 거론하며, 현재 미국의 민주당 주요 계층인 노동자 중심의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정책이라고 전문가 집단 및 사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 재정 인센티브의 두 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ROIC, 투하자본 이익률 향상은 국내 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개발과 성장이 절실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재정 인센티브는 두 가지 측면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으로 기술 노출 가능성 및 정보 공개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지원 규모와 방식, 기간 등이 정해질 예정인데, 문제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 및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활용 및 향후 사업 확장에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새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동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며 아울러 1조 5천억 달러 이상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당초 제출한 기대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회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상당 부분 반납해야 하는 실효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 업체의 경우 가동 유지와 출구 전략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기업들은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 신청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인 데다 각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미 정부의 지원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대만 TSMC와의 경쟁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장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21세기 신사업 부문을 반도체로 정책적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끊임없이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로봇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내 민주당 중심 세력인 중산층 및 노동자층을 안고 가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챗GPT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슈와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